바이든 대통령이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이해서 축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1,027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는 3K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세금 사기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그룹이 160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한국계 미국인들의 기여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미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2일 화상으로 진행된 미주 한인의 날 커뮤니티 리더 브리핑에서 대독 발표한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인들의 기여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미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전 세계적인 평화와 민주주의, 안정에 대한 위협 속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늘날 우리는 한국과의 철통 같은 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다며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활기차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한국에 사는 미국인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미국 문화를 풍성하게 만들고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한미 양국은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한인 사회가 미국에 기여한 모든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리카 모리추구 백악관 부보좌관은 K-팝부터 한국식 치킨, 김치 등 먹거리까지 한국 문화와 한인 사회는 이제 미국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며 백악관에서도 이를 반영하기 위해 한인 인사들을 주요 관직에 배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한국어 통역을 맡은 한나김 아시아 태평양계 정책고문은 한인 이민 1세대들의 헌신 덕분에 최근 주요 관직에 임명되는 한인 2세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1,027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올 회계연도 1,040억 달러보다 약 1% 줄어든 1,027억 달러 규모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예산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예산안보다 17억 달러가 줄어든 것이며 세수는 지난 회계연도 17억 달러가 늘었지만 올해는 7억 3,800만 달러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새 회계연도에 교육 예산이 307억 달러로 전년 312억 달러보다 소폭 줄어들며 경찰 예산도 55억 9천만 달러에서 54억 4천만 달러로 소방 예산도 25억 1천만 달러에서 22억 4천만 달러로 각각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고정비용에 속하는 부채 상환 비용이 45억 달러에서 57억 3천만 달러로 늘어나고 공무원 연금 관련 비용도 94억 1천만 달러에서 95억 6천만 달러로 증가합니다. 특히 지출 항목이 정해지지 않은 포괄성 예산이 134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대폭 늘어났으며 예상치 못한 사무실 리스에 대비해 4,300만 달러, 에너지 비용 증가 예비비로 1,00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경제활동 평가를 통해 최근 12개월 동안 일자리가 18만 9천 개 늘어났고 고용률도 4.8%를 기록해 뉴욕주 3.3%, 미국 평균 3.2%를 앞질렀으며 팬데믹 기간 중 줄었던 일자리의 88%를 회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020년 11월 팬데믹 이전에 40%에 불과했던
불과했던 관광객들은 지난해 11월 92% 수준으로 회복된 반면 지난해 주거용 부동산 매매 건수는 약 5만 8,200채로 2021년 6만 1,330채보다 다소 줄었으며 올해는 5만 5천여 채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 새 회계연도 예산의 축소가 발표된 가운데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는 3K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올해 3K 예산을 약 5억 6,700만 달러 삭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이 고갈되고 있고 뉴욕시가 재정 적자를 직면하고 있어 3K를 더 확장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담스 시장은 3K의 녀석이 지역마다 불균일하게 분포돼 있다며 이 또한 3K를 더 늘릴 수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의 3K 프로그램이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모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할 수 없게 되자 여러 가정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3K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은 사설 교육기관에 비싼 금액을 지불하거나 아이를 직접 돌보기 위해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 사기 유죄 판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이 160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뉴욕주 지방법원은 13일 트럼프 그룹에 16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160만 달러는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대 벌금 액수입니다. 앞서 배심원단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그룹에 적용된 세금 사기와 기업 문서 조작 등 17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금 사기 과정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적으로는 이번 재판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번 선고에 대해 트럼프 그룹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인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에 전 한인 연방검사장이 임명됐습니다. 메릭 갈란드 법무부 장관은 어제 오후 1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직 시절 기밀문서 유출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 연방검사장을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갈란드 장관은 로버트 허 특검은 검사로서 오랜 기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으며 중요한 국가 안보와 부패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한 인물로 특검의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메릴랜드 연방검사장을 지낸 허 특별검사는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스탠포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윌리엄 랭키스트 전 연방대법원장, 앨릭스 코진스키 전 연방항소법원 판사의 재판 연구관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메릴랜드주 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한 뒤 크리스토퍼 레이 현 FBI 국장이 법무부 차관부를 지낼 때 특별 보좌관으로 일한 뒤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차관의 고위 보조관을 지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2018년 4월 메릴랜드주 연방검사장에 지명된 뒤 2021년 2월까지 재직하다 퇴임했으나 공교롭게도 민주당 정권 하에서도 중용된 것입니다. 올해 세금 보고가 오는 23일부터 시작돼 4월 18일 마감됩니다. 연방국세청은 어제 올해 세금 보고를 오는 23일부터 시작하며 연방 공휴일 등으로 인해 예년보다 3일이 늦은 4월 18일까지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올해 1억 6,800만 건의 개인 세금 보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기상 이변에 따른 폭우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캘리포니아 지역은 세금 보고 마감일을 5월 15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올해 세금 관련 규정이 많이 변경됐으며 세금 공제 항목도 늘어났기 때문에 세금 보고 양식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연소득 7만 3천 달러 이하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편 지난해 개인 납세자의 3분의 2가 세금 환급을 받았으며 평균 환급액은 3,176달러로 전년의 2,791달러보다 1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학력과 경력을 부풀려 의원에 당선된 조지 산토스 의원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신은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하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지 산토스 의원이 어제 국회의사당에서 자신에게 투표한 14만 2천 명이
모두 나에게 사퇴를 요구하지 않는 한 사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년 후 선거에서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그때 사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산토스 의원이 곧바로 사퇴하지 않고 의원직을 수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어제 팟캐스트에 출연한 산토스 의원은 나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 고소를 당한 일도 없다며 나는 내 경쟁자들을 능가했기 때문에 그들을 2배의 격차로 승리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논란 중 하나인 정치자금의 출처에 대한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산토스 의원에 대한 초당적 비난이 거세지면서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의원들도 오늘 오전 10시 30분 집회를 열고 산토스 의원의 사퇴 촉구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사상 초유의 항공 대란을 초래한 항공 전산 시스템은 30년 전 처음 설치된 뒤 단 한 번도 업그레이드되지 않은 노후 시스템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어제 웹사이트에 게재된 발표문에서 10일 밤 하청업체 직원이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작업을 하다 데이터베이스 파일 하나가 손상되면서 노탐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노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자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했지만 백업 시스템 역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 정상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노탐 마비로 인해 지난 11일 오전 7시 20분 미국 내 항공기 이륙을 전면 중단시켰으며 약 90분 만인 오전 8시 50분 해제됐지만 1,400여 편이 취소되고 8,000여 편이 지연되는 등 항공 대란을 초래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다행히 재부팅에 성공하면서 노탐이 정상 작동하게 됐지만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은 30년 전인 1993년에 설치된 뒤 단 한 번도 업그레이드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6년 동안 업데이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노탐 시스템이 너무 노후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제2, 제3의 항공대란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중국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 비밀 경찰서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맨하탄 차이나타운에서도 비밀 경찰서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가을 뉴욕 동부 연방검찰과 FBI가 중국 비밀 경찰서로 추정되는 뉴욕 맨하탄 차이나타운의 6층 건물을 압수수색했으며 1층은 마라탕 식당이, 이 건물의 3층은 중국 경찰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건물 1층 안내판에는 각 층마다 입주 업체 명단이 적혀 있었지만 3층만 입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외벽 창문에는 중국 푸첸성의 창러 향후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창러 향후회는 2013년 푸첸성 출신 중국인에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결성됐고 지난 2016년 130만 달러에 이 사무실을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창러 향후회는 지난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주최하는 등 미국 정치권에도 활발하게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은 중국 정부가 해외 도피 사범을 검거 송환하는 여우 사냥 작전에 대해 수사를 하다 이 건물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3년 뉴욕시 겨울 아우링이 오는 17일 시작해 2월 12일까지 이어집니다. 뉴욕 겨울 아우링은 미식과 문화, 관광, 명소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할 수 있는 뉴욕시의 대표 동계 행사 중의 하나이며 앞으로 약 4주 동안에 걸쳐 레스토랑 위크, 브로드웨이 위크, 머스트시 위크가 펼쳐집니다. 레스토랑 위크에서는 5개 보로에 걸쳐 약 500개의 레스토랑이 $30, $45, $60 가격의 점심과 저녁 코스 요리를 제공합니다. 레스토랑 위크에 언제 참여하는지는 식당마다 다를 수 있어 레스토랑 위크를 즐기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의 식당들을 사전에 알아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 위크도 같은 날인 17일 함께 시작되는데 한 장의 티켓으로 2사람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브로드웨이 위크에서는 테이크 미 아웃과 뷰티풀 로이즈 그리고 위키드와 라이온 킹을 포함한 22개의 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40개 이상의 박물관, 유명 명소, 카네기홀 공연 등을 티켓 한 장으로 2사람이 누릴 수 있는 머스트시 위크도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짜증을 내면서 참모들을 질책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그만큼 이번 전쟁이 푸틴 대통령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신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푸틴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러시아 강요회의. 산업통상부 장관의 보고를 듣던 푸틴 대통령이 한숨을 크게 내뱉습니다. 군용기와 민간 항공기 계약에 대한 보고가 사실과 달라서였는데 보고가 끝나자마자 냉정을 잃고 불쾌한 기색을 그대로 내비쳤습니다. техиспытаний, сертификация и программа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я суперджета МС-21. Полностью все Денис Валентинович, Да. Денис Валентинович, у вас сверстано, но контрактов нет. Ну что я же вам говорю, ну давайте я вам сейчас после закончим совещание, чем мы с вами пикироваться будем? Контракты когда будут? Я вот о чем говорю. 푸틴 대통령의 질책은 우크라이나전에 필요한 군수 물품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데에 대한 불만이 쌓여 폭발한 걸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강요회의에 앞서 우크라이나전 총사령관을 전격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통합사령관에 임명했던 수로비킨 육군대장의 책임을 물어 불과 석 달 만에 부사령관으로 강등시켜버린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전방 전선에선 러시아군과 민간 용병 집단인 와그너 그룹 간의 권력투쟁 양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오랜만에 승기를 잡은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솔레다르 전투에서 누가 공을 세웠는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겁니다. 사흘 만에 우크라이나를 함락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푸틴의 기대와 달리 전쟁이 더 꼬여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TKC 뉴스데스크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